자, 돈을 잘 모으고 싶다 하시면요. 이분의 시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입니까? 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소득공제 정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이거 13월에 월급해서 연말에나 준비를 하는 건데 너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이제 연말정산 작년에 해봤지만 그 연말에 가까워서 하면 벅찬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하여튼 끝까지 잘 챙겨서 좀 환급을 좀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많이 챙겨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뭐든지 좋죠. 근데 이제 올해 연말정산 이후에 뭐 시스템 오류라든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제도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많은 착오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때 많이 꼼꼼히 챙기시지 못해서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려하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재신청 기간 안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들 좀 밟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세금을 환급 받을 때 과대하게 냈기 때문에 이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그 경정청구를 세무서식 양식에 맞춰서 세무서 방문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납세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환급 받으시는데 아주 간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을 할 때는 회사에다가 서류를 갖다 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연말에 가까워서 제출하는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챙겨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환급 세금을 이제 개인 통장을 받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회사로 통보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환급 도우미 서비스. 네. 이게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납세자 연맹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세금 환급을 받는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가서 묻자니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 또 뭐 세무사한테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자니 그것도 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는 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경정 청구 기간 3년, 아까 청구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과 고충 처리 민원 기간 2년을 합해서 5년 안에 아까 재신청하실 수 있는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서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꽤 긴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이 소득공제 폭이 좁아지면서 이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에도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생겼다고 하죠. 네, 저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한 게 이제 신용카드 뭐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이고 아까 사업가 1인 원장님께서도 이제 많이 신용카드를 이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제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반면 이제 체크카드에 대한 어떤 소득공제 혜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체크카드의 이제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신용카드에 비해서 이제 알뜰한 소비. 왜냐면 이제 들어가 있는,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한도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크카드를 이제 꾸준히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비해서 신용 등급도 더 우월하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제 소득공제 혜택과 그런 어떤 신용 등급의 어떤 상향 조정 이런 것들까지 다 겸해져서 그런 쪽 유도하고 있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훨씬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체크카드 있으면은 술 먹고 이제 호기 부리면서 크게 쓸 일이 없다라는 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소득공제 혜택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이제 20% 정도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15% 내려앉았고요. 많이 내려앉았죠. 네, 많이 내려갔죠. 반면 이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이제 30%가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3천만 원 써야 공제받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1,500만 원만 쓰시게 되면 그만큼 똑같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공제를 받겠다고 신용카드 나 어떻게든 3천만 원 채워서 써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이롭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겠는데 근데 앞서서 저희가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직장인들은 언제나 이 월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는 부분을 좀 포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공제 혜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 신용카드 포기하셔라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일단 흐름 대세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체크카드로 옮겨가고 있으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이 체크카드에서도 많이 보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돈이 부족할 때 또 급전을 필요로 할 때 돈 뺐어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 보통 이제 그 현금 서비스라고 하나요? 네. 네. 그거 받게 될 때 체크카드 안에서도 이제 한도를 좀 정해놓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신한카드나 국민카드의 경우 최고 30만 원까지 그 시중 서비스,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의 그 신용카드의 어떤 기능들을 보완해서 직장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체크카드를 점점 더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소득공제를 노려볼 만한 것도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예, 좀 많이 있는데요. 한번 그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세입자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내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아니면 전세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실 때 네. 일정 부분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낸 돈까지도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내는 그 월 금액 세를 낼 때 뭐 50만 원 낸다 그러면 그 50만 원 전액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과거보다는 많아졌거든요. 과거에는 40% 정도였는데 현행 바뀌는 제도에서는 월세액의 50%까지 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 월세 그 소득공제 받으시려고 한다면 총 급여액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이신 분 중에 무주택 세대주면 그 월세액의 50%까지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보증금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좀 전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전세도 일단 전세 차입금 그 차입하신 그 대출금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출금은 이제 상환하시게 되는데 그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고요. 역시 이제 조건이 좀 있는데 그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시고요. 네. 금융기관 차입금의 총 금액 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 그 차입금을 임대차 계약서의 그 입주일과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이제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빌리신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 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그 돈 빌린 사람의 계좌에 직접 쏴준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낸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낸 이자까지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미리미리 챙기셔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셔야 된다는 건데 그 네. 준비하셔야 되는 뭐 서류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게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그다음에 월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월세 지급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차 이재 영수증이라든가 무통장 입금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 때 이거 어디 있지? 못 찾습니다. 네. 제 경험으로도 못 찾거든요. 네. 월세도 살아봤고 전세도 살아봤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세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는 내역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걸까요? 월세요? 네. 그 현금 영수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역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모니 오늘 다양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